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이 미얀마 군부에 요구하고 있는 폭력 중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시한 설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 계획 책정은 외무장관에 의한 협의에 맡겨졌습니다. 12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회의 종료 후에 발표된 문서에는 지난해 4월 아세안에서 합의한 폭력 중단이나 당사자 간의 대화의 개시 등 5개 항목에 대해 거의 진전이 없다라고 명기했습니다. 아세안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대응에 대해 아세안 회원 각국의 의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를 사실상 아세안 회원국에서 강제 탈출시키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회원국 자격 정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가 미얀마를 실패시켰다고 말했고 아세안이 향후 1년 동안 평화 계획을 준수하도록 회원국을 압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장은 유엔 미얀마 특사와 아세안 특사가 미얀마의 극적인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미얀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아세안 국가 중 하나였으며 유엔 총장은 기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의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미얀마와의 관계에서 모두가 실패했다며 국제사회는 전체적으로 실패했고 유엔은 국제사회의 일부라고 말하므로 미얀마 정상화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승인되어 동티모르는 11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2023년 아세안 회의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은 인도네시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이 된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역량과 위상을 강화해 강대국들의 대리인으로 전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훈센 총리로부터 내년도 의장직을 넘겨받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년 아세안의 테마는 아세안은 중요하다, 성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의 역량 및 결속력 강화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위상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아세안이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나 강대국들의 대리인이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훈센 총리도 앞으로 아세안의 단결과 통합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역경에 함께 맞서는 아세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해 미얀마 유혈 사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에 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세안은 지난 1967년 창설됐으며 현재 캄보디아를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10개 회원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용 알루미늄을 아다로 미네랄사로부터 공급받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다로 미네랄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광물자원 생산 기업이며 최근 알루미늄 생산을 위한 재련소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환 확대 추세에 따라 자동차 제조용 알루미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외 변수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알루미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다로 미네랄과 손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아다로 미네랄이 생산하는 저탄소 알루미늄을 현대차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비즈니스 회의인 B20 서밋은 G20 정상회의에 전달할 경제계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됩니다. 이번 서밋에서는 G20 회원국 주요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국제기구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에너지 빈곤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정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며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지만 가치 있는 행동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청과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LG CNS 대표이사 김영섭 사장, 신수도청 반방수산토노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신수도청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행정수도인 누산타라 스마트시티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입니다. LG CNS는 지난달 국내 기업 최초로 신수도청과 서면 교환을 통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글로벌 재계협의체 B20 서밋 기간 동안 협약식을 갖고 협력관계를 공식화했습니다. LG CNS는 이번 협약을 통해 누산타라의 스마트 서비스 콘셉트 설계에 참여하며 신수도청은 누산타라의 토지 이용 계획, 교통신호체계, 주택건설 등 기본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LG CNS는 신수도청의 기본 설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 도시, 모빌리티 특화 도시와 같이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LG그룹 차원의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공동사업 참여도 기대됩니다.
LG CNS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우플러스 등 LG그룹의 역량을 모아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1회 전기차 홍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현대자동차는 393대를 지원하였으며 상하이 GM우링 자동차가 300대, 그리고 토요타가 14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VIP 의전과 주요 행사에서 현대자동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G80 전동화 모델 131대와 아이오닉 5 262대를 공식 VIP 차량과 운영 차량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제공된 G80 전동화 모델을 활용하여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 브랜드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일본 텃밭으로 불리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에서만큼은 현대차가 1위를 달리고 있다며 이번 G20 행사에서 현대차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전기차 허브를 골자로 한 전동화 전환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25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25%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앞서 사치세와 전기차 차량 홀짝제 면제, 전기차 생산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불완전 조립 생산 자동차의 수입 관세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정부 및 경제계 인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인리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은 인도네시아가 올해 의장국을 맡은 G20 정상회의와 B20 서밋을 계기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리 경협 MOU 개정,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핵심 광물 협력, 인프라 개발 협력 등 양국 정부 및 민간의 양해각서 10건이 체결 또는 채택되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 등은 디지털 공급망 친환경, 개발 협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한인리 경제협력 MOU 개정을 통해 디지털 교역 원활화,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인도네시아 교통부, 자카르타주 세계기관은 자카르타 MRT 4단계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인도네시아 니켈협회는 핵심 광물 공급망 MOU 체결을 통해 광물 공동 탐사, 광산 프로젝트 정보 교류 등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조코이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신수도 건설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핵심 인프라 건설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G그룹은 신수도청과 함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설계를,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교통부 및 신수도청과 미래항공 모빌리티 인프라 건설을 합의하는 MOU를 각각 체결했습니다. 한편 올해 B20 서밋은 2019년 도쿄 서밋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면회의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 식량 안전보장, 적대행위 종료 확전 방지 등 여러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각국 정상을 G20이 아닌 러시아를 제외한 G19라고 칭했습니다. 한편 연설 내용 중 유엔과 러시아가 올 7월에 체결한 곡물 수출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봉쇄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해당 협정 덕에 곡물 수출길이 재개되면서 곡물 등 식량 1,000만 톤이 수출되어 글로벌 식량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됐었다고 유엔은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곡물 수출 협정은 오는 19일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식량에너지안보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 끝나든 간에 곡물 협정은 무기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식량권은 전 세계 모든 이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곡물 수출 협정을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 지역에 다른 항구까지 확장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한편 G20 회원국인 러시아는 참석을 거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